오른쪽에 있는 창을 통해 햇볕이 들어오고 있는 럭셔리한 거실이야. 좀 더 화사한 봄 분위기로 재질을 변경해줘. 이 의자에 스타일리시한 흰색 드레스를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을 앉혀줘.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소파만 이쪽 두 번째 이미지에 있는 소파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아이소메트릭 형태로 보여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2050년 첨단 미래 기술을 통해 프라이버시가 잘 보존되는 테키한 느낌을 주었으면 좋겠어. 건축 디자인을 조감도로 보여줘. 여러분은 이미 챗GPT의 놀라운 이미지 생성 기능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얼마나 유용한지, 실제 작업에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손 스케치에서 이미지로, 기획에서 도면 생성, 그리고 투시도까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는 공간 디자인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장 실무 경험이 거의 전무합니다. 따라서 제가 전달드리는 정보는 실무적으로 아주 밀착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스케치앱에서 스케치한 이 3D 모델을 캡처해서 챗GPT에 업로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사 이미지가 생성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윈도우의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캡처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이곳에 붙여놓고 이 이미지를 라인 드로잉으로 변경해줘. 엔터.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사 이미지로 제작해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창을 통해 햇볕이 들어오고 있는 럭셔리한 거실이야.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렌더링해줘. 인테리어 잡지에 나올 만한 이미지로 변경해줘. 네, 챗GPT는 원래 3D 모델링에 입힌 이 재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질들이 적용된 실사 이미지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미지의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좀 더 화사한 분위기로 바꾸고 싶네요. 구도와 뷰는 그대로 유지해주고 좀 더 화사한 봄 분위기로 재질을 변경해줘. 네, 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인테리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으니 디자이너가 자신이 디자인한 이 공간을 소개하는 장면을 넣어볼까요? 여기서 선택을 눌러서 인물이 정확하게 들어갈 정도의 그 부분만 이렇게 색을 칠하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 의자에 스타일리시한 흰색 드레스를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을 앉혀줘. 이 여성은 이 공간을 디자인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야. 이 공간을 소개하기 위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신있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이번엔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이 두 개의 이미지에서 이쪽 공간의 형태와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소파만 이쪽 두 번째 이미지에 있는 소파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미지를 여기 끌어다 넣고 두 번째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챗GPT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 있는 소파 두 개를 두 번째 이미지의 소파로 변경해줘.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의 공간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조명이나 시간대 이런 것도 거의 동일하지만 이 소파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이곳에 있는 장식 조명도 위치가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챗GPT에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의 모든 사물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한 채 두 번째 이미지의 소파로 변경해줘. 소파는 반드시 두 개 이어야 해. 네, 첫 번째 생성한 이미지와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이렇게 챗GPT의 가능성과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와 건축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는 사무소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건축 외관 스케치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 건축 투시도 수준의 이미지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챗GPT 4.5의 이미지 생성은 꼭 챗GPT에서 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라로 이동을 해서 소라에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창에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이곳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스케치를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챗GPT에서는 이미지를 끌어다가 이곳에 대화창에 넣어주면 그대로 삽입이 되었었는데 소라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고 업로드 프롬 디바이스를 한 다음에 스케치를 불러온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고 이렇게 2층 주택을 형태와 잘 어울리는 재질을 입혀서 사실적으로 렌더링 해줘. 이렇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비율은 3:2.
이미지는 2개, 여기서 리믹스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면 이미지 생성 버튼이 리믹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네요. 이 이미지를 수정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렌더링이 끝났다는 이 결과창이 나오네요. 이것을 클릭하면 화면에 2개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전원도 덱 느낌으로 바꿔보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참조 이미지를 주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오픈 AI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이곳으로 온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이 이미지로 선택하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앞서 선택하신 이미지를 클릭하고 참조할 이미지를 하나 넣어줄 텐데요. 네, 이 이미지는 제가 미드 전이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이번엔 이 이미지를 이 2번째 위치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첫 번째 스케치를 2번째 이미지를 참고해서 생성해줘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역시 3대2로 2장의 이미지 리믹스로 생성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2장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 2장의 이미지 중에서 이 2번째 이미지가 제가 참조로 넣었던 이 이미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hatGPT-4의 이미지 생성 모델 이것을 소라해서 똑같이 작업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스케치를 참조할 이미지를 입력해 주어서 그 이미지의 스타일로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그린 인테리어 디자인 스케치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사 이미지가 생성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보다 스케치를 더 잘하지만 이번에는 실험을 위해 의도적으로 대충 그려봤습니다. 이 스케치가 아주 단순한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간을 묘사하는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스케치를 집어넣고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요청하는 내용으로 스케치를 실사 이미지로 제작해줘. 네, 어떤 설정으로 이 스케치를 실사 이미지로 제작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공간 분위기, 재질 마감, 조명 조건, 등장인물, 스타일. 이 내용과 아주 일치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간의 개요는 호텔, 공용 라운지이고 디자인 스타일은 생태적, 모던, 스칸드나비안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용도는 휴식대와 비공식 회의 등을 위한 공간이다. 천정 구조는 나무 프레임이 곡선 형태로 벽과 천정을 따라 연속되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유기적인 형태이다. 이렇게 넣어주었는데 혹시나 챗GPT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이 내용을 약간 수정해줘. 네, 챗GPT가 이렇게 내용을 약간 변경해 줬습니다. 이제 이미지 생성해줘. 엔터.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스케치에 있는 구성 요소, 계단 이런 것들은 잘 들어갔네요. 하지만 제 스케치가 문제인지 공간의 넓이가 이쪽 이미지에서는 다소 가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기둥은 본래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통로야. 그래서 넓어야 해. 하지만 엘리베이터 입구는 반대쪽이라 이쪽에서는 넓은 기둥으로 보여. 네, 이미지를 생성해 줘야 되는데 이 점점점에서 이미지 그리기를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그리기라고 이렇게 앞에 파란색으로 나타나고요.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결과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보다 스케치의 어떤 구성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좀 영어로 한번 요청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제가 챗GPT에게 제공했던 이 명령어를 영어로 변경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영어 프롬프트로 변경해줘. 네, 내용이 제가 요청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어 프롬프트에다가 이런 내용을 추가해줘. 중앙에 있는 기둥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요소의 구성은 거의 그대로 유지해줘. 이제 이 내용을 가져다가 첫 번째 생성된 이미지 이것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스케치한 원본과 아주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네요. 이 결과가 아까보다 기둥이 넓어지긴 했지만 이 전체적인 이 목재의 구조가 여기까지 벽면을 타고 흘러내려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이곳에 스케치 이미지를 다시 넣고 이 스케치처럼 천정의 목재 구조가 기둥과 벽면까지 연결되도록 이미지를 수정해줘.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스케치와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흉내를 내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 의도를 반영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이 스케치가 너무 날림으로 된 것 같아요. 좀 더 3D 모델링이나 3차원 CAD처럼 좀 더 정교한 스케치였다면 이 내용을 잘 분석해서 표현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소 아쉬운 느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챗GPT가 공모전을 대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안서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초기 준비 단계에서 챗GPT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컨셉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모전 자체도 이 챗GPT로 주제나 간단한 개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공모전들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2050년 한국의 경제적 상황, 문화적 상황, 생활 환경을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예측해줘.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요청한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소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응답을 해줬는데 이쪽은 약간 기사 형식으로, 이쪽은 간결한 개조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쪽이 더 사실적인 것 같아서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과 돌봄의 경계가 흐려지고 가족과 공간의 개념이 유동화되며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고령 친화형 디지털 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측과 관련해서 가상의 실내 디자인 공모 주제를 작성하고자 해. 아래 내용은 예시야. 내용은 참조하지 말고 작성하는 스타일만 참조해줘. 그래서 다른 공모전의 내용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 정도 분량과 이 정도 문체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인구 전환의 시대에 공간 적응형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출생률의 극단적 저하, 고령 인구의 비약적 증가, 1인 가구 일상화는 주거와 생활, 돌봄과 일,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그리고 AI 기술, 스마트홈, 지속가능한 재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요소와 접목한 실내 공간 디자인을 통해 미래의 삶을 상상하고 제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공모전 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한 제안서 작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2050년 인구 전환 시대의 공간 적응형 디자인이란 주제에 이 공모전에 출품하고자 하는데 나는 4인 가족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주제를 정하고 싶어. 3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작성해줘.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주제가 나왔는데요. 이곳에 리퀴드 패밀리, 유동적 관계 기반의 선택적 가족 주거. 이거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싱글맘 1명, 대학 동창 친구 1명, 위탁 청소년 1명, 반려동물 돌봄자 1명. 전통적 결혼이 줄어들고 비혼 싱글맘 돌봄 연대를 중심으로 한 선택적 공동체가 증가한다. 다소 암울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의 긍정적인 방식의 가족 형태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높은 프라이버시와 일시적 동거 가능성을 고려한 공간 구조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유연성을 수용하는 디자인. 재밌는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나는 시나리오 2로 진행하고 싶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서 초안을 작성해줘. 네, 이렇게 리퀴드 패밀리를 위한 유동적 관계 기반의 선택적 가족형 주거 디자인 이렇게 나왔는데 전통적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벗어나서 선택적 유대로 리퀴드 패밀리를 위한 유연하고 관계 친화적인 주거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구성원은 고정되지 않고 2, 3년 단위로 변동될 수 있다. 그 외에도 4개의 유닛, 각자의 침실과 욕실, 간이 주방이 포함되어야 되고 감정 힐링룸 같은 것도 있네요. 반려동물 전용 공간도 있고요. 공동 창작소도 있습니다. 발표용 슬라이드 10페이지, 개념 다이어그램, 평면도 아이디어 스케치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저는 평면도 아이디어 스케치를 요청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유닛 A, 유닛 B, 유닛 C, 유닛 D 그리고 각각 공간에 이렇게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있고 정신건강을 위한 메디테이션 룸이 있고 공동으로 작업하는 작업 공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컨셉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곳에 평면을 그려줬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실제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얻고 이것을 참고해서 발전시켜 볼 가능성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이건 주방으로 보이는데 리빙룸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쪽이 리빙룸이나 다이닝 공간에 해당되겠네요. 이쪽이 현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아이소메트릭 형태로 보여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이소메트릭 형태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가구의 구성과 구성원들의 활동을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사실 내부에 사람이 너무 많죠. 어떤 각각 위치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하면 다른 말은 되겠네요. 어떤 구체적인 요청을 하기보다는 내가 작성한 제안서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한 장을 생성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원한 것은 실내 투시도였는데 이런 근접한 아이소메트릭
이미지를 보여주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원하는 것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장의 실내 투시도야. 그것만 봐도 모듈성, 접속성, 프라이버시, 유연한 공정 등의 특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 네, 결과가 나타났는데 서로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버시가 조금 더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전 이렇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각 가구마다 전용 AI 집사를 데리고 있다고 가정해주고, 실내 디자인 공모전이니까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공간을 보여주고, 2050년 첨단 미래 기술을 통해 프라이버시가 잘 보존되는 테키한 느낌을 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약간 외래어도 섞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로봇 집사가 한 가구마다 이렇게 있고 로봇이 공부를 하고 있네요. 어찌되었거나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프라이버시가 보존되고 미래적이지만 자연 친화적인 이런 느낌의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당연히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좀 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내 디자인 공모전에도 이런 건축적인 조감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건축적인 조감도를 좀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주거 공간이 집합주택의 형태로 다세대 주택이 구성된다고 했을 때 건축 디자인을 조감도로 보여줘.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형태의 건축 조감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이런 형태의 공간이 생성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챗GPT로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인 이미지를 생성할 때 스케치를 사실적으로 렌더링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기존에 나온 어떤 렌더링 툴보다 더 사실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이미지에 인물을 자연스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교체 등 이미지 편집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면 해석, 도면 생성 등은 아직 다소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개념도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생성한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 수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이미지의 퀄리티가 거의 실사급이고 대화를 통해서 계속 요청하면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챗GPT를 활용한 인테리어 작업은 상당히 간편했습니다. 앞으로 챗GPT가 인테리어와 건축 전문가들에게 더 강력한 도구로 발전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를 더욱 크리에이티브하게 크리에이티브